태국 같은 동남아를 여행을 갔을 때 오토바이를 많이 빌리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요. 자전거를 예를 들었을 때 자전거 요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도 기어가 있고 왼쪽에도 기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어라는 거는 이렇게 앞뒤로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앞뒤로 돌리는 형태가 돼 있는 거를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렸을 때, 뒤로 돌렸을 때 하이로 가는지 로우로 가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손에 익은 자전거가 아니라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사람이 여행지에 가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 때 되게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운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오토바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태국에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125cc 오토바이를 가지고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등록금 외에는 제가 받지를 않았죠. 제 학비 외에는 그 이후에 제 용돈이라든지 제 차량 저는 대학교 때부터 차를 구입을 해서 끌고 다녔는데 그런 비용 전부를 아르바이트로 저는 충당을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강남에 가면은 밴드 오불이라고 그래서 밴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종업소죠. 일종업소로 가서 연주를 해주시고 돈을 받는 그런 아저씨들이 한 열댓 명이 모이신 사무실에 제가 오토바이를 몰고 다른 학생들은 다 술을 마셔도 저는 술을 안 마시고 9시 정도 되면은 출발을 해서 거기 10시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나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새벽 2시나 3시에 끝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 4, 5시간이지만 페이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지만 막상 처음으로 태국이라는 동남아에 가서 오토바이를 하면은 요즘 스쿠터라고 그러죠. 그거를 몰았을 때 저도 이제는 어떻게 타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타던 오토바이가 아니고 옛날에 오토바이를 타봤지만 너무 오래전에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도 그런데 저 오토바이를 타본 경험이 있고 많이 타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게 되는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내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그거 보여드리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국 현지에서 찍었던 영상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를 렌트하셔야 되는데 렌트할 때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리턴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저녁 같은 경우는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지만 낮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구석구석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렌트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는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 서제스션으로 해서 그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리조트 안의 도로입니다. 꽤 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 이동이 용이할 정도로 꽤 큰 리조트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럼 빌딩에서 탑 빌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탑 빌딩 주차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상세 부분을 오토바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상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터바이크입니다. 렌트는 하루에 200바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일 동안 여기서 쓴 기름이 한 7병? 7병이니까 40바트씩 해서 280바트. 저는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렸던 걸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국에 오시면은 모터바이크 많이 빌리시는데 제가 아이와 함께 태국에서 모터바이크를 빌리는 것에 대한 견해 이런 게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빌리는 거는 좀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오토바이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키셋이 좀 더 약간 이렇게 끝까지 잠그고 여기 우선 시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 시트하고 요거를 누르시면은 뒤에가 열립니다.
그래서 뒤에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렇게 열리고 헬멧, 그 다음에 헬멧 빼면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점에서 뭐 사시면은 이거를 뭐 물건 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끝까지 돌리신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이 스타트 버튼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눌러도 작동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주지 않으면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스타트가 안 되는데 브레이크 잡고 스타트를 해야지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아까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했던 거, 요것도 내리면은 시동은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향등, 하향등, 이거는 빵빵이, 그 다음에 요거는 시그널이죠.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시면 왼쪽 깜빡이가 되는데, 운행하실 때 가운데 쿵 누르시면 다시 꺼지고요. 오른쪽, 왼쪽 누르면 꺼지고, 이건 상향등. 상향등 하면은 위에 여기가 파란색으로 켜지고요. 끄고, 혼. 간단합니다. 태국에서는 모터바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동하기에 편해서 더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그 차가 많지 않고 다들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조금 자전거만 조금 타실 수 있는 분도 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한 20km 정도로 다니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 소개는 다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옆에 리조트로 이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서로 붙어있는 리조트 2개를 2박 2박으로 부킹을 했었고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셀프 이사를 했습니다.